와, 정말 오래전부터 구하고 싶었던 이 소니 바이오 UMPC 이 제품을 부품용으로 구하게 되다니, 와, 정말 상태도 너무 좋고, 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살 엄두도 못 냈던 이 제품, 작동이 돼도 좋고 안 되면 더 좋지. 자, 그럼 한번 켜볼까?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와, 정말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찾았던 이 제품, 소니 바이오 UX 시리즈, 국내에 나왔던 제품 중에 UX17LP라는 제품입니다. 2006년에 그 당시 209만 9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나왔던 이 바이오의 UMPC, 지금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에 중국산 게이밍 UMPC들이 인기인데 GPD사에서 나온 GPD 윈3가 바로 이 모델을 베껴서 만든 제품이죠. 네. 야, 정말 그 당시에 이런 2006년, 16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정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죠. 인트로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작동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습니다. 네, 한번 과연 작동이 될지 켜보기 전에 한번 이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단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 그리고 통풍구가 있고 이어폰 잭, 마이크 잭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내장을 안 하고 이렇게 잭으로 만든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 단자는 지난번에 제가 바이오 노트북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오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연결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외장 디스플레이 VGA 단자에 연결을 하거나 랜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마우스, LR 가운데 버튼, 그리고 앱을 불러오는 버튼, 그리고 예전에 다 있었죠, 이렇게. 요새는 뭐 의미가 없지만 무선을 온, 오프하는 스위치. 이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것이 필수였습니다. 네, 좌측 측면에는 이렇게 USB 2.0 단자가 하나 있고, 네, 이것은 아마 CF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입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 전원 스위치, 그리고 화면이 상당히 작습니다. 4.5인치 1024에 600 해상도인데 갤럭시 S10, 네, 갤럭시보다 작죠. 뭐 비교도 안 되게 작습니다. 4.5인치라는 사이즈가 뭐 예전에는 정말 컸던 사이즈지만 뭐 지금에 있어서는 정말 작죠. 아이팟 터치와 비교해보면 조금 큰 정도?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는 이 정말 쓸모없는 소니의 메모리 스틱 듀오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네, 여기는 네, 카메라 관련 스위치, 그리고 캡처, 이것이 아마 네, 뭐 반셔터는 안 되지만 사진을 찍는 버튼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리뷰했었던 바이오 노트북에도 있었죠. 네, 빨콩 기능을 하는 그런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이 재질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런 재질을 사용했는지, 빨콩처럼 고무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이 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정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던 이 키보드, 네, 쿼티폰에나 존재했던 이 키보드가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지금 눌러보니까 와, 정말 조작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거의 눌러지는 감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 정도,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눌립니다. 적어도 키감이라고 하려면은 이 블랙베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키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그래도 놀라웠었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배터리. 네, 배터리가 뭐 카메라 배터리 정도 사이즈입니다. 2600mAh, 7.4V. 보통 노트북 배터리 하면은 뭐 19V, 높은 전압의 용량도 4000, 5000 이 정도 하는데 7.4에 2600mAh니까 상당히 작은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예전 기기들에 있던 이 터치펜, 감압식이기 때문에 터치펜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카메라, 31만 화소의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당시에 보안을 위해 지문 센서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메라 버튼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네, 후면에 있는 130만 화소의 카메라. 당시로서는 뭐 130만 화소면 뭐 좋은 성능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카메라처럼 써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배터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배터리가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2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용으로 구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작동이 될지. 자, 일단 충전을 좀 하고, 네, 소니 충전기 충전할 때는 빨간색, 그리고 다 되면 뭐 이런 녹색으로 바뀌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배터리, 와,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또 감성이죠. 또 이렇게 LED로 들어오는 배터리 충전 표시등. 네, 일단 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동이 될지. 판매자분이 부팅 불가라고 해서 부품용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여기까지는 되는데, 아,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바이오스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는데, 바이오스가 아마도 OS가 깨진 것 같은데, 한번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네, 바이오스도 잘 나오고, 그러면 한번 재설치를 하면 어떨까? 바이오에 또 XP는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윈도우 7을 깔면 어떨지. 자, 그럼 한번, 네, 외부 드라이브 부트도 이네이블로 변경을 해주고 부팅 순서를 US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를 눌러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세이브를 하고, 네, 그리고 종료를 하고. 자, 그러면 윈도우 7이 담긴 USB를 꼽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UEFI로 이 USB를 만들어서 레거시 모드로 다시 만들어서 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BR 방식으로 부팅 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되는 것 같은, 네,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간혹 설치하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부품용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예 안 될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 가격에 또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고장 났으면 또 저는 개조를 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16년 만에 작동이 되는 이 바이오 UX17LP를 이렇게 드디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정말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제품을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드라이버가 안 잡혀서 초기에는 몇 가지 기능들이 안 될 텐데, 이 드라이버가 소니 홈페이지에도 없지만 바이오 시리즈 매니아 분들이 또 개인 홈페이지에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고,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바이오에서 이 UX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백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뭐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바이오 소니가 어쨌든 손을 놨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좀 아쉽죠. 네, 아무리 손을 놨어도.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된 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드디어 윈도우 7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장 매체가 하드드라이브 30기가이기 때문에 SSD가 아니라서 오래 걸렸습니다. 이 UX 시리즈는 많은 변종이 있는데 이 모델은 뭐 초기 모델이라서 SSD가 안 들어가고 램도 512MB입니다. 후기에 나온 모델들은 램이 1기가, 그리고 SSD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 스틱 설명드리면서 이 지저분한 걸 변형된 건 줄 알았는데 뭐가 묻어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더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질도 이제 좀 더 깨끗한 있는 그대로의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액정 보호 필름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깨끗하다. 네,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LED가 뿅 들어오는 거. 이런 게 또 감성인데. 네, 이제 부팅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CPU 자체도 싱글 코어이기 때문에 부팅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부팅이 되는데 1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 기능을 하는 이 스틱은 정말 쓸 게 못 됩니다. 보시면 자, 이동하는 것도 정말 감도가 너무 민감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가 한 번씩 드래그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동하다가 드래그가 돼 버려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가 드래그가 돼 버려서 아이콘을 다 끌고 간다든가, 보시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터치의 경우에는 감압식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터치 포인터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터치 패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뜨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 보정을 통해서 정확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 스틱은 거의 쓸 게 못 되고, 터치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뷰는 이 마우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의 시야각은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에 시야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들어갔는데 이게 CPU 이런 게 안 나오네요. 어쨌든 CPU는 코어 솔로 U1400 1.2GHz 싱글 코어가 되겠고, 램은 512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 드라이브는 30GB의 SSD가 아닌 HD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가속기가 있습니다. 인텔 GMA 95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 재생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를 했었던 바이오 이 노트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으로 1.9기가 사이즈의 1080p 영상을 재생을 했었는데 거의 정지 수준으로 나왔었죠. 하드 드라이브 30기가. 이렇게 작은 USB가 이제는 120기가, 240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제가 또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여러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부팅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10%가 달았네요. 그리고 1시간 30분 남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블루투스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와이파이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버튼, 이 버튼은 특정 앱을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화면 전체를 확대 축소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버튼, 이 세 가지 버튼이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깔았을 때는 다 작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시 재부팅을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다시 제거하고 깔고 이거를 지금 1시간 정도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아마 윈도우 업데이트가 중간에 되면서 뭔가 꼬여버린 듯 합니다.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확대 버튼 누르면 만약에 150% 확대 그러면 화면이 이 정도 화면이 전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저는 봤는데 이걸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거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를 깔아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한 30초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로딩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로딩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요. 파이어폭스를 제가 아주 구버전으로 깔았어야 되는데 몇 년 전 버전으로 깔다 보니까 네이버를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30초 정도, 이만큼 뜨는데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직도 로딩 될 게 남아있는지 내려가질 않네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탭 하나 이동하는데도 거의 5초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탭 하나 띄우는데 또 거의 20초 정도 흘렀고,
자, 이제 이 브라우저를 뻗게 만들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뻗겠죠, 아마. 네, 팬 소리가 점점 우렁차지고 있습니다. 뻗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분이 흘렀는데, 자, 과연 512메가 램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만 뜨면 그래픽 가속기가 있어서 아마 재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뜨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광고가 드디어 2분 만에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분 만에 떴습니다. 네, 3분 걸리네, 3분. 과연 영상은 볼 수 있을지. 네, 또 1분이 흘렀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네, 나옵니다, 영상이. 네, 힘겹게 영상을 하나를 보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편집으로는 뭐 1분 내외였지만 저는 이거 하나 보려고 지금 10분 넘게 파이어폭스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네, 닫는 것도 아마 뭐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웹 브라우징을 보셨고, 네, 카메라 버튼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카메라 뭐 사실 앱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플레이 했었던 그 영상 그대로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능으로 영상이 재생될지 궁금합니다. 네, 영상 재생은 뭔가 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상이 끊길 때도 있고 음성이 끊길 때도 있고 그러네요. 네, 720p 영상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까지 보셨고, 이 형태 그대로 게이밍 UMPC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보 게임입니다. 게임 다운로드 링크는 물어보지 마시고, 네, 이 제목 그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 바이오 UX 시리즈 초기 모델 중에 국내에 판매된 UX17LP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그 당시 너무나 비쌌던 이 UMPC 부품용으로 사서 뭐 고장나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또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서 또 기쁘면서도 슬픕니다.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한 제품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픽 가속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 제품을 나중에 뭐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은 고전 게임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장식용으로도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키보드 타이핑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또 십자키도 제가 오픈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무리 없이 이 키보드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게임용으로 구매하셔서 뭐 예전에 윈도우 XP 게임이라든가 맘에나 아니면 뭐 예전 고전 콘솔 게임들을 즐기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살려서 기쁘면서도 슬픈
소니 바이오 UX 시리즈 부품용으로 구해서 개조하려고 하다가 개조를 실패하게 된 이번 영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삼성도 있었지, UMPC.